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핵심 그 이슈 중에 하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어이해야 할까요?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10달 남아있는 지금의 상황에 이르러서 이놈의 선거관리위원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직원 수가 2,000 몇백 명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 이거 완전 복마전인데 아니냐. 선관위를 도대체 뭘 믿고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앞으로 내년 4월 12일 날 있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그 관리를 중립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고 맡길 수가 있겠느냐 라는 걱정을 온 국민이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은 어떻게든 빨리 지금 선관위원회를 대대적인 수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진단을 해야지요. MRI를 찍든 엑스레이를 찍든 뭘 찍든 피검사도 하고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이걸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검사 안 받을 거야. 어디다 대고 우리를 MRI 검사를 하려고요. 피검사 피 못 뽑아. 대대적인 수술을 해야 되는데 구린내가 지금 천지를 진동하고 있는데 자기 자녀한테 특혜를 주어서 그것도 경력직을 뽑아서, 왜냐하면은 신입사원으로 이렇게 뽑으려고 하면은 다 이 시험을 쳐야 되잖아요. 그 시험은 다 이 근거가 남으니까 그거 말고 서류 전형과 면접만 치러도 되는 경력직으로 뽑아 올리는 겁니다. 이제 그게 지금 밝혀진 것만 11건인데 전수조사하면 몇 건이 더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걸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공공기관은 감사원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 내부 감찰도 할 수 있죠. 국가권익위원회도 이걸 들여다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상. 국회가 국정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검찰이 수사해야죠. 이 정도면 검찰이 수사해야죠. 압수수색영장 발부받아가지고 그 당시 경력직 채용할 때 그 근거가 되는 서류들 다 어디에 있는지, 경력직 채용할 때 면접관들 명단, 그때 뭐 던졌던 질문, 그 면접 회의 내용, 채점 내용 다 지금 어디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없어지기 전에.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자기네들은 헌법에 적시된 헌법기관이라는 것을 핑계로 감사원 감사는 못 받겠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는 곳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는 곳이 3곳이 있습니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그곳은 어디냐? 국회, 헌법재판소, 법원. 여기는 감사원이 감사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없습니다. 아니 감사원법에 감사할 수 없는 곳 3곳. 국회, 헌재, 법원. 선관위는 없으니까 감사해야죠. 왜냐하면 감사원에는 이런 거 들여다보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최고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감사원에 있는 이런 쪽에 감사를 하는 그 오랜 그 실무 경험이 많은, 그 수사 경험이 많은, 조사 경험이 많은 이 사람들이 한 20명이 여기 딱 달라붙으면 금세 다 나와버리는 겁니다. 가서 컴퓨터를 들여다보더라도 어느 기관에 누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를 언제치를 딱 들여다보면 거기 다 있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감사를 할 수 있다커니 없다커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증거물들이 지금 없어지고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경력직 채용에 이런저런 뭐 인간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막 점수 많이 주고 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매일 저녁에 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이거 우리 컴퓨터 이거 지원하면 안 될까? 이거 흔적이 남지 않을까? 좋아. 그러면 야 그때 종이로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둔 서류 어디 있어? 캐비넷 어디 있어?
그거 대체해서 끼워넣을 수 없을까? 우리 이름 들어가 있는 거 싹 지워내고 다시 프린트아웃해서 그때 만들었던 서류처럼 해가지고 끼워넣을 수 없을까?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있지 않을 겁니까?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제대로 들여다봐야죠. 제대로. 그런데 지금 선관위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웃지 못할 일이 하나 있는데요. 국가공무원법 17조에 규정된 선관위 소속 공무원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는 선관위 사무총장이 실시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답니다. 사무총장. 아니 바로 이 특혜 채용 때문에 지금 이번에 목이 달아났지 않습니까? 사무총장 지하라게 지금 공석이에요. 5월 31일자로 지금 쫓겨나서 관뒀습니다. 면직 처리됐습니다. 그게 저희 시청자들께서는 면직 처리가 아니라 파면 처리를 해야지 왜 면직 처리냐 이런 분노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연금 절반으로 깎아버려야지. 앞으로 이제 검찰 수사를 하게 되면은 추가로 어떤 형사 처벌도 받게 될 터이니 잠시만 고정하시고 기다려 주시면 뭔가 후속 조치가 또 있을 겁니다. 아무리 면직 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아무튼 사무총장 면직도 있는 겁니다. 자리가 공석이에요. 근데 어떻게 사무총장이 감사를 해요? 웃기죠? 좀 웃기죠? 안 그렇습니까? 아무튼 선관위가 지금 이 시각 회의를 하고 있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니까 위원들이 있겠지요. 그게 최고 의사결정기구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그러니까 위원들이 있고 그 67명이 지금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된다는 이런 여론이 비등하고 있으니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하자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최종 결정은 여기서 내릴 예정이라는데 어제까지는 못 받겠다 그러고 있었거든요. 국민들의 몽둥이 찜질을 당하고 싶어서 이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정말 공중분해 당하고 싶어서 이러는 건지 지금 빨리 그 내년 총선이 점점 더 다가오기 이전에 감사원 감사를 철저하게 받은 다음에 여기서 드러난 문제, 여기서 드러난 문제적 그 공무원들 다 징계하고 처벌하고 속아내고 그 새로 된 그 조직을 추스러서 선거 치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 그 자체의 존속 여부도 포함해서 지금 우리 국민들 중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없애버려라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헌법 이번에 개헌 한번 하자. 선거관리위원회 없애는 개헌 한번 하자. 행안부가 선거 주관하도록. 지금 이제 이런 그 분노의 목소리까지 비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시급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어제 한 종편이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김세환 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사무총장은 사실상 1인자입니다. 위에 선거관리위원장이 있지만 대법관 선거관리위원장이 있지만 이 사람은 비상근입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인자는 사무총장입니다. 그 아들이 경력직이 채용이 됐는데 자기 소개서에 이렇게 써놨답니다. 공무원이신 부모님, 어떤 날은 선거를 치르는 등 쏜살 같은 나날을 보내오셨다. 이런 빌어먹을 놈이 있습니까? 네? 아주 이런 거 보면은 교활해요. 요즘 젊은 아이들이 아주 교활합니다. 어떤 날은 선거를 치르는 등. 부모님은 항상 국민의 봉사자로서 공무원이신 부모님. 저게 그냥 아예 우리 아버지는
선거관리위원회 고위 간부라고 못 박는 것보다 더 나쁜 그런 자기소개서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경남 선거관리위원회 김정규 과장의 딸 자기소개서, 아버지가 공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법에 말이죠, 블라인드 채용법이라고 그래서 부모님의 직업을 암시할 수 있는 어떤 말도 적어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접관들이 자기 소개서를 보고 있었을 때 아닙니까? 이거 빵점 줘야죠. 빵점이 아니라 너 탈락. 부모님이 선거를 치렀다고 너는 탈락. 근데 버젓이 채용된 겁니다. 그때 면접관들 어디로 도망가기 전에, 증거 인멸하기 전에 감사원이 빨리 그 증거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런 것도 정말 어떻게 보면 비겁합니다. 그 당시 이 경남 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장이라는 이름을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인사 담당자에게 자녀가 응시해서 면접 심사를 할 수 없다라고 알렸다는 겁니다.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돼요? 우리 딸 시험 치는데 이번에 경력직에 우리 딸 응시했는데 내가 아빠야. 그래서 난 면접 못 들어가. 알고들 있어. 아예 방송을 하지. 그랬으면 방송을 KBS 1TV에 나와가지고 방송을 하지. 우리 딸이 이번에 경남 선관위에 채용을 시험에 응시를 하는데 내가 그쪽 총무과장이어서 면접관으로 못 들어갑니다. 전 국민 알고 계세요. 총무과장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어떤 이 채용을 할 때 핵심 그 실무 책임자, 인사과장, 총무과장 다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직책들인 겁니다. 당연히 그 면접위원들이 알고 있죠. 아, 총무과장 딸이, 아유, 모를 뻔했네. 아, 총무과장 딸이 이번에 시험 쳤다며. 아유, 저 뭐 인사과에 연락 안 해줬으면 모를 뻔했어. 누구래? 아, 그 걔구나. 알았어. 송봉섭 전 사무차장. 처음에는요, 특혜는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 이번에는 인사 담당자한테 자기 딸을 추천했답니다. 이번에 내 딸이 시험 쳤는데, 우리 딸아이가, 내 딸이라서 하는 얘기는 아닌데, 얘가, 야무져. 얘 뽑으면 후회 안 할 거야. 알았지? 나랑 그 식사 한번 하자고. 골프 한번 칠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은 행태인데요. 처음에는 전면적인 부인. 특혜는 전혀 없었다. 계속 그런 것을 떠들고 있는 그런 언론들이 있으면은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묻겠다. 뭐 이렇게 다 나올 겁니다. 그러다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면은 나는 모르는 일이었다. 내 동료들이 알아서 했는지 안 했는지 나는 그거 모르지만 나는 부탁한 적도 없다.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아마 유죄 판결을 받아도 끝까지 부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녹취 같은 거 나오기 전에는.